산부인과에서 진료할 때 보통 취하는 자세는 절석이 또는 세석이. 산부인과 진료 시 요하는 자세. 여러분 상상이 가져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수룡이, 무릎술 가슴요. 왜 고양이 자세라고 엎드려서 엉덩이 이렇게 쳐들고 있는 자세. 이 자세는 수룡이. 이 수룡이는 여자한테 좋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생리통이 심할 때 수룡이 자세 취해주면 통통이 완화. 또는 그 임신 말기에 아기가 그 만삭이 되었을 때 아기가 회전을 해서 돌아서 머리가 밑으로 해서 두정이로 이게 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삭이 됐는데 애가 안 돌으면 우리가 수룡이 자세를 취해주면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수룡이 자세 취해주면 애가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살으려고 돌아. 이렇게. 그래서 태아 위치 교정이 좋다. 세 번째는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자궁이 어디냐면 앞에는 방광, 뒤에는 직장. 그 사이에 이 자궁이 있는데 이 조그만 제 주먹 안에 들어가는 요 조만한 요 자궁이 제 사이즈예요. 이 자궁이 임신하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졌다가 아기를 낳으면 쑥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또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지만 얘가 어쩐지 늘어졌다가 줄어든 거라 헐렁 아우고 힘이 없어서 뒤로 넘어가. 자꾸 뒤로 넘어가. 이걸 뭐라 그래요? 자궁 후굴. 자궁이 자꾸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면 애기 낳고서 아우 다리가 저려 다리 아파 이렇게 하시는 거가 자궁이 후굴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궁 후굴을 막아주기 위해서 엄마가 수룡이 자세를 취해주면 자궁이 정상으로 딱 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생리통이 심할 때 또는 임신 말기에 태아 위치 교정할 때 아기 낳고 나서 자궁 위치 교정할 때 이때 취하는 자세는 수룡이. 그래서 자세를 물어보면 이렇게 이 정도 설명드리면 아마 그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운동과 이동 돕기. 운동은 그 내 스스로 하는 운동은 능동운동, 누가 해주는 운동은 수동운동. 내가 스스로 하는 운동 중에 저는 근육 운동, 아령 들고 으라차차차 이게 아령 들고 이렇게 근육 운동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국민체조 시작 목 운동, 목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뒤로 제쳐 구부린 거는 굴고 똑바로 편 거는 신전, 뒤로 안 돼, 더 이상 안 돼. 여기는 과신전. 옆으로 측방 굴고 안으로 돌리기도 하고 내외전, 바깥으로 돌리기도 하고 외회전. 360도 돌리면 순환.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관절 운동. 운동에는 관절 운동과 근육 운동이 있어요. 주체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하는 거고. 그 관절과 근육 운동을 모두 할 수 있는 거는 등장성 운동. 석고봉대하는 환자는 구부릴 수는 없어요. 관절 운동은 되지 않지만 악력계 들고 손에 힘을 줬다 풀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등척성 운동. 그 벽에 대고 힘을 밀면서 내가 오는 거, 푸시업 같은 거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몸을 들어 올리는 이거는 등속성 운동, 같은 말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의 종류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호흡기계, 심맥강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생식기계, 비뇨기계 뿐만이 아니라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상쾌하고 에너지를 받고 항상 그분은 기분이 좋고 항상 웃는 사람이 많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생각도 사고가 넓고 개방적이고 좀 이래요. 운동의 효능 효과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은 바쁘지만 좀 시험 끝나고 한가해지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찾아서 운동 하나는 내 인생에 하나는 들고 가야죠.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뭐랄까 아우 귀찮아 아우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좀 주저하는데 운동을 뺀 건강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우리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자, 운동의 종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물건을 들고자 할 때는 신체 역학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신체 역학이란 내가 들을 물건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서 신체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리는 벌려요. 기저면을 넓게 어깨 넓이만큼 신체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물건을 들고자 할 때는 무릎은 구부리고 등은 펴고 허리는 펴고
다리는 구부리고 등은 펴고 물건의 무게중심과 나의 무게중심이 가까이 가서 잡을 때, 딱 잡았어요. 잡을 때 힘은 어디다 주느냐? 큰 근육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잡을 때 손가락으로 잡을까요? 손바닥으로 잡을까요? 그러면 큰 거가 손바닥이니까 손바닥으로 잡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물건을 들겠다고 가까이 갔어. 그럴 때 힘은 배와 엉덩이 힘을 주는 거예요. 배와 엉덩이 가장 큰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물건을 들어서 다리를 폈다. 구부린 다리를 폈다.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다리를 못 펴겠어. 하면서 움직였다가는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못 펴겠다. 그러면 물건을 내려놓고 헬퍼 도와주세요 해서 두 분이 같이 이동하셔야죠. 지금 얘기한 거가 신체 역학을 이용한 물건 들기. 일을 할 때는 내 허리 높이에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아궁이에서 테이블이 부엌이 싱크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구부리고 이렇게 일을 했더니 꼬부랑 할머니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요즘 이 노래가 말이 돼? 요즘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없죠. 근데 이 노래도 이제 사라진 옛날 노래예요. 꼬부랑이 뭐예요?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꾸 구부리니까 허리가 구부러져.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허리선 높이에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뒤에 있는 물건을 들고자 할 때는 그 몸만 틀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 물건을 들고 오는 거죠. 그죠? 물건 이동 돕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림 없이. 자, 사람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게 있고 평지가 있고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자, 올라갈 때는 아픈 다리가 있고 건강한 다리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 힘드니까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서 아픈 다리를 끌고 와야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평지랑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가 먼저 가서 건강한 다리 그냥 오면 돼요. 머릿속에 올라갈 때는 다리가 아프니까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서 아픈 다리를 끌어당겨줘야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평지나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가 먼저. 자, 요거 머릿속에 두시고. 두 번째는 내가 올라갈 건데 그러면 건강한 다리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올라갈 거야. 지팡이는 항상 먼저.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내가 오른발이 아프면 지팡이 먼저 오른발이 아프니까 왼발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른발 아픈 다리가 맨 나중에 오는 거죠. 지팡이는 항상 먼저. 세 번째, 목발은 아픈 다리와 함께. 자, 내가 오른 다리가 아파요. 아픈데 올라갈 거야. 그러면 건강한 다리가 먼저 됐으니까 왼발 먼저 가고, 목발은 아픈 다리가 함께 됐으니까 목발과 오른 다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평지랑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가 먼저. 두 번째, 지팡이는 항상 먼저. 세 번째, 목발은 아픈 다리와 함께. 이해되죠? 그거를 그림으로 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골라라 어쩌라 머릿속에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문제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 편마비, 오른쪽이 마비다, 오른팔이. 그러면 옷을 입힐 때 어디부터? 아픈 쪽 먼저 입히고 건강한 쪽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픈 다리, 아픈 팔 먼저 입히고 건강한 팔 입히는 거예요. 벗을 거야. 벗을 때는 건강한 팔 먼저 벗고 아픈 팔 아야 하고 벗어야지. 그죠? 자, 오른쪽이 편마비면 나를 어디서 도와줘요? 편마비 쪽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왼팔에 지팡이를 집었어요. 그럼 저를 어디서 도와줘야 돼요? 지팡이 없는 쪽에서 저를 도와줘야죠. 지팡이는 지금 보조해 줄 게 있는데 보조할 수 없는 반대편을 도와주셔야죠.
내가 지팡이를 왼팔에 들고 있으면 지팡이 없는 쪽에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오른쪽이 편마비라면 오른쪽 편마비 쪽에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정리하세요. 자, 이제 챕터 13번이 벌써 13번이네요. 억제대. 자, 억제대는 손과 발이나 몸통을 다게 묶어놓는 거예요. 환자가 왜 묶어놓냐면 목적. 환자가 움직이다가 낙상할까봐 또는 자기를 자해할까봐 또는 타인을 해칠까봐 또는 치료상으로 둔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위관 영양이니 소변줄 카테타니 수액 플루이드니 이게 여기저기 막 달아놓은 거를 멘탈이 없으니까 자꾸 빼려고 하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치료상으로 둔 기구를 환자가 자꾸 빼려고 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억제대 하는 거예요. 이 억제대 할 때는 시작 전에 의사 오더하이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서 받고 억제대 하는 거예요. 자, 억제대 할 때는 보통 손목 발목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손목 발목에다 이게 묶을 때 이 뼈 돌출된 부위는 솜으로 감은 다음에 억제대로 감아서 묶는 거예요. 자, 묶을 때는 보이게 안 보이게. 지금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되니까 보이지 않게 이불로 덮어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 감을 때 최대한 움직이게 묶을까 최소한 움직이게 묶을까. 이렇게 묶은 의미가 없어. 이건 의미가 없어. 최대한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움직이게 묶는 거예요. 이 묶었다는 소리는 너무 꽉 묶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순환 장애 또는 피부 관찰. 이것도 2시간에서 4시간마다. 그럼 1번 2시간마다, 2번 4시간마다, 답은 2시간마다. 뭘 해줘요? 혈액순환 상태와 피부 관찰 해줘라.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침대에 이렇게 앉혀놨어요. 앉혀놨는데 이게 환자가 이제 그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환자가 자꾸 이게 쓰러지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균형도 안 돼서 자꾸 환자가 쓰러지려고 그래. 그럼 이 상체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려고 자킷 억제대. 상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려고 자킷 억제대. 조끼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럼 상체를 자켓 억제대는 환자가 이렇게 움직이 좀 더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또는 전신을 억제대 해야 된다. 몸 전체를. 그러면 혼이불로 침대채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혼이불로 침대채 싸요. 침대채 전체. 이 말을, 자, 국가고시 문제에서 전신 억제대 할 때 침상 난간에 혼이불을 묶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 답이 되고, 침대 틀에 전체로 혼이불로 환자를 싸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어떻게 돼? 꼼짝 못 하는 거지.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시험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 정도는 행복한 거죠.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 시간 투자하는 건 행복한 시간이죠.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 억제대로 해놨어. 이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존엄성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매사 내가 먹을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내가 배설할 수 있어, 내가 어디 갈 수 있어. 좀 힘들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에 일단 기본은 감사해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억제대.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할 건데 주의사항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주의사항. 또는 종류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려고 장갑 억제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주관절 억제대, 같은 말 팔꿈치 억제대, 수두하나. 이 수두는 가려움이에요. 가려운 걸 얼굴에 자꾸 긁으면 이게 긁은 대로 곰보딱지 생겨요. 그러면 3살, 5살 아이한테 너 이거 수두 이거 긁으면 곰보되니까 긁지 마. 그럼 애가 안 긁을까요? 네 하고 돌아서서 긁지. 그래서 아이한테 수두 하나, 어린아이한테 수두 걸린 어린아이한테 긁지 못하도록 같은 말 팔꿈치 억제대 또는 주관절 억제대를 해주면 손이 안 다쳐. 얼굴을 긁을 수가 없어요. 그 주관절 억제대. 어떤 아이에게 수두 하나에게 긁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는 벙어리, 장갑. 상체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는 자켓 억제대. 몸 전체를 억제대 할 때는 침상틀 전체에 혼이불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자, 주의사항은 최소한 움직이게 묶어라.
프라이버시를 지켜줘라. 동의서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 환자 보호자에게 모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피부 관찰은 2시간마다. 자, 그래서 억제대까지 설명을 드렸고